8, 90년대 금융 중심지로 재도약.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이 그러했듯이 70년대 중반에 들어서며 홍콩도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바로 전 세계를 뒤흔든 오일 쇼크의 여파 때문이었다. 당시 홍콩의 수출은 세계적 경기 침체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심각한 곤란을 겪고 있었다. 여기에 또 다른 위기는 대한민국 경제의 급부상이었다. 그동안 개도국들 중에서 가공조립 전자산업을 독점해오던 홍콩이었지만 이제는 홍콩보다 훨씬 큰 규모를 앞세우며 무서운 속도로 대한민국이 그 자리를 꿰차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코리아 무섭다 해. 우리 시장 다 뺏겼다 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홍콩은 그동안 너무도 영세하게 전자산업을 꾸려왔던 것이다. 심지어 그러한 영세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더욱 두드러지고 있었다. 80년대 초반 홍콩의 기업들 중에 종업원 수 10인 이하의 기업이 전체의 무려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을 정도였다. 상황이 그러했으니 홍콩 기업들은 R&D는 꿈도 못 꾸고 스스로 부품을 만들 능력도 안 되니 부품을 전량 해외에 의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당연히 생산 마진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었고, 안와 전자제품 가격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부품 가격은 점점 오르니 70년대 후반 이후 홍콩의 전자산업은 급속도로 사양길에 접어든다. 대신 홍콩의 기업들은 시계나 가구 등 새로운 고급 상품으로 기회를 모색하고 있었다. 또한 전자제품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기업들은 당시로서는 최신 기술이라 할 수 있는 계산기와 컴퓨터 조립 공업에 뛰어들기도 했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가장 큰 변화는 금융, 유통 등의 생산자 서비스업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생산자 서비스업이 몽미? 소비자 서비스업의 고객은 대중 소비자임. 예를 들면 백화점, 식당, 슈퍼마켓처럼. 반면 생산자 서비스업 고객은 기업이나 공장들임. 물론 홍콩은 지리적인 이점 덕분에 일찍부터 중개무역과 관련하여 금융산업이 발전해왔지만 50년대 이후로 제조업에 힘을 쏟게 되면서 그 비중은 옛날 같지 않았다. 하지만 80년대부터 다시 예전처럼 중개무역의 비중을 높이고자 했던 것이다. 왜였을까? 여기에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다. 바로 78년 말부터 시작된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때문이었다. 등소평, 흑묘백묘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인민들이 배고픈데 이념이 다 무슨 소용이냐. 특히 중국 정부가 홍콩의 배후지인 선전을 비롯하여 광동성과 복건성 등을 새로운 산업단지로 개발함으로써 홍콩은 중국에 대한 투자 중심지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었던 것이다.